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은 주택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. 자, 주택법은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죠? 7문제가 출제됩니다. 여러분은 그중에 약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만 맞으면 됩니다. 적어도 4문제는 맞춰야 되고 5문제 정도만 맞으면 족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? 그럼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?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합니다. 들어가기 전에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. 그럼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려면 원대한 꿈을 꾸라는 얘기죠. 그래 놓고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? 오늘 그걸 다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꿈은 멀리 보되 항상 그 주어진 순간순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자. 뭐 그런 말 같아요. 하여튼 넘어갑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넘어가는 게 뭐죠? 주택법 전체적인 체계 들어보도록 합니다. 자, 주택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? 첫 번째는 용어 정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. 그 용어 정의에서 시험 문제는 매년 한 문제, 적어도 2문제 정도까지 출제됩니다. 그래서 한 문제 내지 2문제는 용어 정의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본론 내용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눠지죠. 첫째는 주택을 건설하자.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자. 공급받은 주택이 오래돼가지고 노블레가 됐을 때 그걸 다시 고쳐지차, 리모델링 하자라는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. 그럼 주택을 건설하자 그러면 이제 또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져요. 첫째는 누가 건설하지?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. 여기는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업 주체라고 하고 이 사업 주체가 둘로 나누죠.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. 이때 등록사업자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자들 이걸 등록사업자. 반면에 국토교통부한테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자들 비등록사업자라고 합니다. 그중에 특히 주택조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. 이런 걸 살펴봅니다. 자, 사업주체가 정해지면 사업주체가 할 일이 무엇일까?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. 그걸 여기서는 사업계획이라고 하고 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뭐 받을까요? 인가 받을까? 허가 받을까? 승인 받을까? 여기는 승인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아라.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. 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매도 청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매도 청구가 뭐냐면 매도, 팔아라를 청구할 수 있다. 네가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너 팔고 여기 떠나. 이게 매도 청구입니다. 그런 것들이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. 자, 사업계획 승인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뭐 하면 되죠? 사업을 시작하면 되죠. 근데 잠깐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 것들, 조사 측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주택을 건설한다,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면 타인의 토지 출입할 수 있어야 되겠죠?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건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공공사업 주체가 군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또는 군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만 수용할 수 있지 아무 때나 수용하는 건 아니다. 라는 수용이 있고 더 나가서 이 주택법에서는요. 갈수록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없어요. 웬만한 데는 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주택이 이미 들어차 있고 주택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. 그래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, 그 땅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도와줍니다. 어떤 걸 한단다? 예를 들면 주택건설 용지를 확보한다는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국공유지 그걸 일정한 자격 있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그 자들이 임대해서 거기다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. 또는 도시개발법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시행자가 팔아가지고 사업비에 쓰고자 하는 땅이 있었죠? 그 땅을 뭐라 부른다? 채비지.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그 채비지. 그걸 매각해서 그 돈 갖고 사업비에 쓰는데 이 매각을 누구한테 우선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냐? 바로 군민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주체가. 야, 그 채비지 갖고 있는 거 나한테 우선 팔아라. 내가 거기다 군민 떠질란다 그러고 채비지 총면적의 2분의 1까지 50%까지는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택건설 용지를 유용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의 조치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자. 뭐 받았으니까?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죠. 그걸 뭐부터 한다? 착공신고를 먼저 합니다. 그리고 공사하는 걸 시공, 제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는 걸 감리, 시공 및 감염을 수행하고 공사가 다 끝났다? 뭐 받는다? 사용검사라는 걸 받습니다. 자, 근데 사용검사 받고 끝났죠. 그럼 주택건설은 다 끝난 거야.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. 그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?
주택자금이라는 걸 이걸 있는데 그중에 특히 주택상환사채라는 걸 발행하겠습니다. 그래서 주택상환사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게 살펴보는 게 주택의 건설은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. 두 번째,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자. 이제 공급으로 들어갑니다. 이때 우리 공법에서 공급이라는 뜻은 두 가지를 맞습니다. 첫째는 돈 받고 파는 거. 바로 이때 공급이란 돈 받고 파는 거 뭐죠? 분양이죠. 분양에 관한 게 있고 또 하나 있죠. 빌려주는 거. 주택을 쳐가지고 빌려주는 거 뭐죠? 임대주택. 따라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둘로 나눠진 걸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자. 근데 주는 이제 분양이 되겠죠? 근데 주택을 공급하는 걸 함부로 하지 말라. 이게 이 법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. 다시 말하면 이 주택이라는 게 주거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무슨 기능도 수행한다?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투자 기능도 같이 합니다. 집이라는 게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이거로 다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투자 기능도 있다는 데 문제 있죠. 더 나가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 발언까지 보는 게 우리나라 주택의 문제점입니다. 돈 버는 게 현재로서는 주택밖에 없다 할 정도로 주택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았습니까? 바로 주택은 그런 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쭈루룩 열거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청주택 너무 비싸게 받지 말라. 여기서 분양할 때는 얼마 이하로만 분양하라. 그래서 이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자. 두 번째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라는 건 바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각종 자격이나 증서 같은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증서나 지위 같은 걸 함부로 한다? 타인에게 양도, 양수, 알선, 광고 그런 행동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라고 합니다. 더 나가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서 주는 사업주체가 무슨 짓을 합니까? 자기가 건설했는 주택이나 그 대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받아요. 그래놓고 이 사업비에 쓰는 게 아니라 딴 데 써가지고 나중에 그걸 갚지 못했어. 그럼 여러분들은 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니까 계약금 냈죠? 중도금 냈죠? 잔금 다 냈죠? 난 아무것도 빚진 게 없이 다 돈 냈는데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은 집에 소유권 등기에 가보니까 거의 뭐 설정됐습니까? 웬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.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 전번 사업주체가 이거 아파트 지을 때 담보대출 받았는데 그걸 못 갚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그 저당권이 승계됐답니다. 돌아버리는 거죠. 그런 함부로 저당 같은 걸 사업주체가 설정해서는 안 된다. 이런 것들이죠.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걸 이 주택법에 의해서 지정됩니다. 즉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다른 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지구가 아니고 무슨 법에서 지정된다? 바로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됩니다. 근데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뭐냐?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첫째 누가 지정하지? 두 번째 어디다 지정하지? 세 번째 어떤 기준에 맞을 때 지정하지?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지정하지? 지정했다가 어떻게 하면 그걸 해지할 수 있지? 등등 이런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다루겠는 게 바로 주택법에서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고 이렇게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더냐? 주택법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 효과로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하지 말랍니다.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투기바람이 부는 그런 지역에서는 당분간 되팔지 말라. 그게 전매의 제한에 관한 거죠. 그런 기차만 받습니다. 근데 여기만 이 법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우리 많이 관련되는 게 또 세법에 있죠. 세법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세에서는 중과세 같은 걸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세법에서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게 있고 이쪽 주택법에서는 일정의 어떤 전매하지 못하도록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. 그런 뜻입니다.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,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등 일정한 몇 군데 지역에서는 전매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일정의 어떤 전매하지 못하게 합니다. 싸게 받았으니까 되팔지 말라. 또는 투기바람이 심하니까 되팔지 말라. 이런 것들의 제한을 받는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게 있더라. 이런 것들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거죠. 마지막 리모델링.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리모델링 기본계획, 리모델링 허가 등 두 가지가 있죠. 먼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원칙적으로 대도시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. 즉 거대한 도시들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그런 지역에 이 공동주택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이냐? 대도시 안에 있는 공동주택들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이 계획을 수립하는 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하자. 두 번째, 리모델링을 하는 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대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리모델링은 여러 사업 주체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더냐?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니들 멋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일정한 리모델링 하려면 뭐 받고 하랍니까? 허가 받아야 된다.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허가 받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바로 리모델링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.
자, 이런 내용들이 주택법의 전반적인 다룰 내용들이다.